이분은 삶의 지혜를 주는 책 한 권 추천해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책은요. 제목이 글쓰기가 필요하지 않은 인생은 없다. 김혜리 씨가 쓴 책이에요. 뭐 이분은 되게 다양한 책을 써왔는데요. 저는 이 책을 좋아해요. 이분의 매력이 좀 많이 보이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읽는 다른 모든 분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되게 마음으로 와닿도록 설득해 주거든요. 단순하게 그냥 글쓰기가 아니라 이 사람은 인생에 그냥 글쓰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덤덤하게 이제 풀어내 주고 있거든요. 자, 이분이 책을 딱 펴자마자 이런 대목이 딱 적혀 있어요. 절대라는 말을 썩 좋아하진 않지만 내가 절대적으로 믿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글쓰기야말로 삶을 바꿔줄 확실한 도구라는 사실이다. 이 사람은 절대라는 말 썩 좋아하지 않는데 글쓰기는 삶을 바꿔줄 절대적인 도구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고 봤더니 이분은 10년 동안 글을 썼거든요. 해마다 책을 출간했고요. 일주일에 한 편 이상 꼬박 컬럼을 연재했고요. 뭐 북칼럼, 문화 칼럼, 라이프 스타일 칼럼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뭐 독서 에세이, 자기계발서 좀 분야도 다양한 거예요. 그리고 2편 정도는 단편 소설 써서 등단도 하고요. 그리고 블로그도 꾸준히 운영하고요. 또 이분은 20대 때 특히나 손으로 꾹꾹 눌러서서 독서록을 썼고요. 또 하루도 빠짐없이 일기를 또 썼대요. 일기장에다가. 그러니까 이 사람 인생 전체에 글쓰기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 인생이 정말로 드라마틱하게 점점점 좋아졌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그걸 기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고 우울증도 치료했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내게 주었다. 앞으로 나아갈 힘을 내게 주었다. 이 말이 사실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이렇게만 가면 정말 잘 되겠는데? 라는 게 보일 때거든요. 그게 안 보이면 정말 답답한 거고 그게 보이면 그 힘든 시기를 그냥 꾸역꾸역 잘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 글로 가면 잘 된다는 게 확신이 들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글이라고 하는 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너무나 평범한 그 도구로 인해서 누구보다 행복하고 자신감 넘치고 풍요로운 인생을 일구고 있다라는 거죠. 이 책에 대한 내용들 크게 4가지 챕터로 구성되어 있어요. 성장의 글쓰기, 치유의 글쓰기, 실천의 글쓰기, 버티는 글쓰기. 근데 성장과 실천은 약간 둘이 조금 겹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치유하고 버티는 건 또 이 두 친구끼리도 쌍을 이루면 또 맞을 거예요. 하나씩 한번 보면요. 내용 하나하나가 너무 좋아요. 글쓰기, 성장의 글쓰기 할 때 이분은 최소 3년 이상을 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일간의 쓰기 여행을 떠나라. 이게 3년 정도를 해야 이게 뭔가가 나타난다는 거네, 변화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3개월 이런 것들은 사실 조금 짧고요. 그리고 써 나갈 때 글쓰기 너무 어려워하니까 매일매일 솔직하게, 좀 자유롭게, 좀 편하게 써 나가라. 그리고 성장일기를 쓰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성장일기를 쓰는 이유는 좌절을 금지하기 위해서. 뭐 하다 보면 우리 보통 OTL 좌절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성장일기를 쓰고 자기계발서 같은 것들 좋은 책들 많죠. 그런 책 볼 시간 있으면 나의 성장 기록을 써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게 더 효과적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모닝 라이팅 이런 것들 추천하고 또 이분은 20대 때 이제 부터 글 써왔으니까 또 사랑도 하고 이별도 하고 그런 전 과정에 있어서 자기 나름대로 그 애도의 글쓰기 됐다는 거예요. 되게 슬픔을 그냥 글로 쓰면서 그걸로 치유까지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글을 쓰는 그 순간들이 본인에게는 이제 매일매일 나와의 데이트 시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무 멋지잖아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치유의 글쓰기 쪽으로 가보면 우리 보통 명상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정말로 그냥 이렇게 호흡만 하면서 명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뭐 음악 같은 거 좀 같이 듣는 사람도 있는데 이분은 필사하는 것 자체가 귀로 하는 명상이 아니라 손으로 하는 명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가 막힌 거죠. 이 표현 자체가 그럴 수 있겠다. 정말 좋은 글들을 쓰다 보면 이게 명상 효과가 분명히 있겠구나. 지금 우리 채팅창에서 여신님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손으로 명상을 하고 있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를 드러내는 순간 오히려 치유가 된대요.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그냥 덤덤하게 풀어내는 순간 원래 그러잖아요. 뭐 고민거리 있으면 친구 만나가지고 이야기하고 나면 좀 풀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글로 쓰면 더 풀린다, 더 풀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종이는 마음 놀이터래요. 마음 놀이터래요. 우리가 몸은 이제 놀이터에서 놀 수 있지만 마음은 놀이터에서 놀 수가 없는데 이 종이 하나만 있으면 우리 마음이 얼마든지 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뭐 심리 치료사나 돈 비싸게 주고 만나서 치료를 하기도 하는데 종이 한 장, 다이소 가서 스케치북 하나, 2천 원이면 그게 자신에게는 치료비라는 거예요. 감사 일기만큼 인생에 감동하는 기술을 직접적으로 가르쳐 준 도구는 없었다라고 해요. 제가 과거에 라이브 할 때 감사 일기에 대한 이야기 한 적 있었죠. 사실은 같은 맥락이긴 한데요. 이거는 전적으로 공감해요. 이건 기술이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이 사소한 거에 감동할 것인가. 그거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치 영어 공부하듯이 매일매일 이걸 갈고 닦으면 이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감사일기를 통해서 그걸 기술을 계속 연마한다는 거죠. 그리고 치유할 때 자존감이 너무 중요한데, 이 사람은 셀프 인터뷰를 글쓰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랭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앞으로 어떤 걸 하실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나요? 그걸 왜 하고 있죠? 어떤 마음을 하고 있나요? 하고 했더니 어떤가요? 뭐 그걸 혼자서 질문하고 답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걸 하다 보면 아, 내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이제 막 바뀌어 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실천의 글쓰기가 나와요. 보통 이제 여러분들 이제 글쓰기 필요성에 대해서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게 뭐가 가장 어렵죠? 글쓰기에 있어서 어떤 게 가장 어려운가요? 저는 표현력이 너무 약해요. 뭐 문장을 만드는 게 너무 어려워요. 저는 이렇게 뭐 상상력이 뭐 없어요. 통찰력이 없어요.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시간이 없어요. 뭐 부끄러움도 나왔지만 대부분은 글 쓰는 거를 꾸준하게 하기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글 쓸 시간이 잘 없어요. 그거거든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도 하루에 딱 15분만 할애해서 해보라고 하고 있어요. 글쓰기 할 때 어느 정도는 조금 중압감을 가지고 하는 게 필요하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보통 요즘 글쓰기 할 때 과거처럼 일기장에만 글쓰기를 안 하잖아요. 요즘은 이제 SNS라든지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라든지 플랫폼을 많이 활용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잘 키운 SNS가 사실은 중견기업 부럽지가 않거든요. 그 진짜 그런 것 같고요. 뭐 유튜브만 하는 사람도 그렇고, 뭐 블로그만 하는 사람도 그렇고, 뭐 팟캐스트만 하는 사람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인데, 모든 것들은 근간에 다 이 스크립트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글쓰기거든요. 결국 글쓰기 싸움이에요. 그리고 오늘 제가 하는 강연도 사실은 제가 전부 다 미리 장표를 다 만드는 거잖아요. 다 기획을 하고 이제 시나리오를 만들고 이제 기승전결을 만들고 거기에 다 텍스트 글과 이야기할 것들을 다 생각을 해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맞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하다가 힘든 분들을 위해서 이 사람은 함께 글 쓰는 시간, 그렇게 해서 글 쓴 것들을 이제 노트를 교환하는 거죠. 교환 노트를 처음부터 만들어가지고 서로 막 교환하면서 글 쓰면 그런 것도 좀 효과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글 쓰면 궁극적으로 책 한 권 써야지 라는 목표가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52주 내 책 쓰기 위한 프로젝트 이런 거 한번 해보라고 권하고 있어요. 결국은 책이 한 권 나오면 그게 결국은 굉장히 강력한 퍼스널 브랜딩이 되거든요. 너 뭐 하는 사람인데, 저 이 책 쓴 저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하면 될 거를, 저는요, 부동산을 10년 동안 공부를 해가지고요, 투자를 해서 뭐 돈을 조금 벌었는데요. 이걸 어떻게 벌었냐면, 제가, 이렇게 해서 좀 벌었고요. 뭐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걸 제가 이렇게 극복했고, 이걸 어디다 설명하고 있어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책을 한 권 탁 주면 끝나는 거니까, 이것만큼 완벽한 퍼스널 브랜딩이 없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하나 더 있구나. 버티는 글쓰기. 버티는 글쓰기 있어서, 글을 오래 쓰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역량이 뭘까 하고 봤더니 이 사람 뒤늦게 깨달았어. 바로 체력이라는 거야.
체력 관리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글쓰기만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보통 메인 잡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작가의 삶을 살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는 좀 뻔뻔하게 자유롭게 솔직하게 쓰면 좋겠다. 그리고 좀 글 쓸 뭐가 없으면 냅킨에라도 끄적거려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근사한 글쓰기가 아니라 메모라도 해라는 소리거든요. 메모라도 하라. 그리고 글 쓸 때 오랫동안 지치지 않고 하려면 자기만의 속도가 있다는 거를 스스로 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하루에 뭐 글을 뭐 두세 개 쓰는 사람도 있고요. 뭐 2개월 만에 막 책 한 권을 뚝딱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1년을 줘도 책 한 권이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글 하나 쓸 때 막 5시간을 투입해도 이게 어려운 경우도 있고 제가 그랬을 때 자기만의 속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다른 사람들 속도에 맞출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글쓰기에 대한 전반적인 좋은 이야기를 성장, 치유, 실천, 그리고 버티는 이 네 가지 테마를 가지고 본인의 이야기들을 사이사이에다가 쫙 풀어놨어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제가 미처 이야기하지 못한 좋은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성장 글쓰기 할 때 추천하는 도서들, 또 명상, 그러니까 필사를 통한 명상을 할 때 어떤 책을 추천하는지 그런 것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또 중간중간에 재미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저는 이 책을 차 타고 운전할 때 그때 블루투스로 휴대폰을 연결한 다음에 제 휴대폰에 그 리디북스라고 하는 전자책 어플이 있거든요. 그걸로 다운로드 책을 받고 거기서 그 여자 음성으로 1.2배속으로 읽어주기를 딱 해두면 글쓰기가 필요하지 않은 인생은 없다. 절대라는 말을 썩 좋아하진 않지만 내가 절대적으로 쭉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게 운전하는데 그게 또박또박 들려. 이게 신기하게도 내가 눈으로 읽는 독해력보다 그 귀 리스닝이 더 좋은 것 같아. 뭐 제가 좋은 건지 인간이 원래 그런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차 타고 그때 보통 이제 뭐 임장 가거나 좀 운전을 길게 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뭐 회사 출근해야 된다 40분 정도 운전해야 된다. 왔다 갔다 하면 1시간 20분이죠. 그러면 책을 거의 한 3분의 1을 읽게 돼요. 그거 하면 거의 책한권 금방 보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금 빠른 배속을 해서 하면 이게 콕콕콕 들려. 그렇게 한번 읽고 한 번 더 시간 낼 때 텍스트를 한 번 더 봐주시면 되게 빠르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이제 듣는 걸로 접했는데 듣는 것도 너무 좋았고 또 눈으로 볼 때도 너무 좋았어요. 추천하고 싶어요. 자, 책 소개도 좀 해드렸고요.